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물질이 변하는 거, 그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반드시 뭐가 효소가 관여해야 돼요. 효소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이런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치? 물질들을 합성하는 거, 그걸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물질들이 분해되는 거, 그치? 이걸 우리가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화작용, 합성할 때는 걔네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지? 그게 에너지의 역할이죠. 그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지?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럼 효소는 어떤 일을 하니? 지? 그지? 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효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기질특이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촉매라고 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치? 그리고 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관여하게 되고요. 얘는 우리 생활에서도 활용이 된다는 얘기야. 보기 1번 보시면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치?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맞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요. 효소의 유무의 관계 아니야. 효소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 그렇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골라라.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거. 그지? 합성하는 거. 그죠? 흡수하는 거. 요게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분해되는 거. 호흡. 에너지 방출하는 거. 요게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거지. 됐어요? 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A가 뭐야 이게? 효소 없을 때. 그리고 효소가 있으면 활성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지. 됐어요? 자, 기억 니은 중 효소가 있을 때는 이게 효소가 없을 때, 이게 효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자, A, B, C 중 효소가 있을 때에 대한 얘기는 B에 대한 얘기죠. 맞아요. C는 자, 여기 요 C 요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반응열 얘기하는 거예요. 효소가 있고 없어서 있거나 없거나 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는 요 위에서 여기에서 변하는 거지 요 밑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건 맞죠.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이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한다는 거지. B 얘를 효소라고 한다는 거고. 요렇게 합쳐졌을 때 이걸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C하고 D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생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네. 반응물, 생성물, 효소 중에 하나래. 기질, 이게 반응물이야. 됐어요?
자, 다음 현상과 관련 있는 효소의 특성. 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와 결합해서 과산을 블라블라블라 한다. 자, 과산화수에서는 자, 촉진하지만 에탄올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야? 이 기질 특이성이죠. 효소의 특성과 활용.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한다. 그건 아니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생명체 밖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치?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화학 반응 후 끝난 후 효소에 입증된 반응력과 아니지. 안 달라지죠. 그대로지.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거지. 자, 엿기름 속에 자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든다? 아니야. 녹말 분해 요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지엽적인 건데 4번 같은 경우 됐어요? 해서 받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우리 부교재에 있는 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오늘 배웠던 얘기들 조금 볼게요. 291번 폈나? 자 봅시다.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맞죠? 자, 여러 구성 단계가 상호작용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거고, 그치? 자,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또 상호작용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자, 하나의 세포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지. 세포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니까. 틀렸죠. 4번이 답이죠. 생물권에서 생물은 기권, 수권, 직권,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그지?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얘기들이고. 동물과 식물의 공통된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지? 요게 공통된 거지. 조직계는 어디? 식물에만 있는 거죠. 그지? 3번이 틀린 답이겠지. 자,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성이 나타나는 체계. 생명 시스템 얘기하는 거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세포예요. 맞아요. 하나의 세포로도 독립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해서 자, 이런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맞아요. 5번이 답이네. 다음에 새 학생의 세포에 대해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치? 세포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야. 맞아. 플러스 구조적 단위이기도 해요. 가장 작은 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조직이나 기관 상관없이 세포의 모양은 언제나 동일. 아니죠. 세포는 기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 틀렸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개체야. 맞아요. 재민하고 주한이. 자, 그림은 동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A가 뭐야? 이 소포체. B가 핵. C가 골지체. D가 요 안에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저 집신처럼 생긴 거. E가 세포막. 써있죠, 여기. 얘네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A는 핵이고 일단 여기 틀렸네. 핵은 B죠, B.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예? 자, B에는 핵에는 유전 정보 가지고 있어. 맞네? C는 골지체고, 맞아. 단백질이, 아니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는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하는 거지, 라이보솜. 그치? 자, D는 마이토콘드리아고, 이건 맞아.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맞아요. 이게 세포호흡이지, 세포호흡. E는 세포벽이고 모든 물질을 투과시키는 건 아니지. 그죠? 다음에 그림은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또 한번 보시면 자, 누가 A가 핵, 그죠? B가 세포벽, C가 마찬가지로 C가 마이토콘드리아, D가 엽록체. 그지? 여기 이렇게 엽전처럼 생긴 애들 있지? 여기 요렇게. 그지? 이게 들어있는 게 엽록체야. 여기 막 이렇게 집신처럼 생긴 애가 마이토콘드리아고. 자, A 핵에는 DNA가 들어있다. 맞아요. B는 세포벽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세포막이 하는 일이잖아. C와 D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그치? C,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생성해서 방출하는 거고, D, 엽록체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죠? 기억되겠어.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297번. 자, 가에 있는 게 마이토콘드리아고요. 나에 있는 게 엽록체예요. 자, 가는 마이토콘드리아다. 맞아요. 가는 동물세포 및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한다. 마이토콘드리아는 다 있어요. 3번. 가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아니죠. 그건 그 광합성에 대한 얘기니까 나에 대한 얘기겠지. 자, 나는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산화탄소겠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겠지. 산소가 아니라. 그죠? 자, 나에서는 광합성하는 거지. 엽록체니까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빛에너지는 당연히 어디에서? 태양에서 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에너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 물질이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겠지? 포도당에다 에너지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몇 번?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다음에 각각의 생명체는 빛, 공기, 물 등의 주변 환경 요인 및 다른 생명체와 블라블라해서 뭐 하겠어? 상호작용하겠죠.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이러한 생명체는 모두 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그때 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무슨 생물? 다세포 생물은 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뭐야? 그게 조직이죠.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됐어요? 2번이 답이겠지. 299번. 자,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라이보솜 얘기는 지금 문제 풀면서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계속 물질 기억 얘기가 나오네. 얘네 뭐하고 관련된 애들이야? 단백질하고 관련된 애들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은 단백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누구야? 그게 라이보솜. 운반하는 게 누구야? 소포체. 분비하는 게 누구야? 골지체. 그래서 물질 기억은 단백질이고요. A는 라이보솜, B는 골지체. 이게 아니죠. 골지체는 C입니다. C. 틀렸네. C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에 있다. 골지체는 다 있어요.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세포막.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골라라. 자,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오케이. 자,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오케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서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렇잖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 전체가 한꺼번에 다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따로 있고 혈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 독립적인 환경을 해서 조성해서 이런 화학 반응이 각각 일어날 수 있도록, 그지? 해줘야겠지. 그래서 안과 밖을 분리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형태를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분리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야. 다 맞는 얘기죠. 됐어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냐? 자,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잘 투과시킨다. 아니지. 선택적 투과라고 했잖아. 자, 삼투에 의한 물질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삼투 때문에 일어나죠. 자,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확산이 아닌데? 거기서 이런 게 뭐야? 단순 확산이잖아. 자, 산소는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 아닌데? 산소는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5번이 답인가 보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으로 세포 내부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이 있으면 안과 밖이 있으면, 그지? 여기가 고농도, 저농도 이렇게 유동하지. 물질이 이게 확산이잖아. 그지? 반대로 저농도, 고농도 있으면 뭐가? 물이 이렇게 이동하지. 이게 삼투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농도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요? 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인지질, 막단백질, C가 인지질, A가 인지질 이중층, B는 막단백질, 됐어요? 그러면 A는 인지질 이중층이다. 맞아요. B를 통해서 막단백질이죠.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C는 인지질은 소수성 머리, 친수성 꼬리로 자 바뀌었는데 그치? 여기에서 요 머리 부분 여기가 친수성이고 요 꼬리 부분 여기가 소수성이야. 됐어요? 답은 기억니은. 자, 그림은 어떤 과학자가 인지질을 이용해 만든 구조물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가는 친수성, 여기 인지질에서 여기가 친수성, 여기가 소수성이지. 맞아요. 자,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다.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죠. 인지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맞아요. 인지질에 지방산이 있는 지방산이 있는 부위가 어디야? 이게 여기 밑에 부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물과 접하고 있다. 아니죠. 이 구조물은 내부의 물과 농도가 다른 용에 넣으면 삼투가 일어날 수 있다. 삼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알지? 답은 4번인가?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자 A의 이동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네. 얘 뭐 포도당 같은 놈인가 보네. 그죠? 그럼 물질 A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확산하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은 물질 A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이동한다. 아미노산처럼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이렇게 돼요. 물질 A가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다음에 305번.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와 나를 나타낸 겁니다. 가에서는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 인지질 지금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그치? 나에서는 막단백질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네. 일단 둘 다 확산이고요, 그치? 자, 여기선 단순 확산, 인지질 통하는 거니까 여기 촉진 확산, 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 가와 나 모두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맞아요. 산소는 인지질을 통해서 단순 확산하는 거지. 가와 같은 방식이다. 맞아요. 나에서 물질의 이동에는 막단백질이 이용된다. 이것도 맞아요. 다 맞네? 됐어요? 자, 306번. 자, 그림은 U자간 가운데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막으로 해서 자,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예요. 물이 요렇게 이동하면서 물이 어떻게 자, 요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설탕 분자는 반투과성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분자가 커서. 자, 용매와 용질 모두 용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매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을 얘기하는 거야, 물. 설탕 농도가 높으면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낮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다. 이거 맞아요. 3번이 답. 아니지. 바보 아니야? 틀렸네.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틀렸지. 자, 뿌리 세포로 흡수되는 원리. 뿌리 세포로 물이 흡수되는 거, 그게 삼투 이용하는 거예요. 4번이 답이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왼쪽 용액과 오른쪽 용액의 농도 차이는 작아지죠. 아니, 고농도에 물이 들어오는데 농도가 낮아지겠지. 저농도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농도가 커지겠지. 농도가 나중에 같아지겠지. 그러면 완전히 같아지진 않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된다는 거고. 다음에 307번. 자, 사람의 세포막과 쥐의 세포막을 융합시킨 다음 시간 경과에 따른 세포막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게 사람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야. 요게 쥐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얘네를 이렇게 붙여놨어. 요 처음에는 요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뭐 하더라? 섞이더라는 거야. 신기하지? 사람의 세포하고 쥐의 세포가 막 섞인대. 이게 왜 그런 거야? 유동성이 있어서 그래, 유동성이 있어서. 그래서 A는 아니에요. A는 단백질입니다. 막단백질이에요. 자, B는 세포막에서, B가 뭐야 지금? 이거 인지질 얘기하는 거네 얘네. 그죠? 소수성 부분이죠. 여하튼 자, B는 이중층을 형성한다. 맞아요. A 유동성이 있고 B 사이에서 단백질 유동성이 있고요. 인지질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다음에 삼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한다. 맞아요. 자, 소금물에 담그면 배추에 숨이 죽는다. 맞아요. 모셀과 산호, 이건 확산이잖아. 확산에 써있네. 삼투에 대한 얘기는 기억 니은밖에 없죠. 됐어요?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인지질, B는 막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2번. A로 이루어진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 이동하는 물질과, 자, B를 통과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특징을 쓰시오. 자, A를 통해서, 인지질을 통해서 한 작은 애들. 그지? 그 다음에, 소수성인 애들. 됐어? 뭐 이런 애들이 있고, B를 통해서 전달되는 애들은 뭐 큰 분자들, 물에 잘 녹는 애들, 그다음에 이온, 전기 뛴 애들. 됐나? 310번. 그림 간은 어떤 식물세포를 설탕용액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는 가의 식물세포를 설탕용액 B로 옮기고 충분한 시간 전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세포막이 어떻게 됐어? 식물세포에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됐지. 그지?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쪼그라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네. 그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붙었네.
다시 붙었다는 얘기는 다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겠지? 됐어요? 그럼 설탕용액 A는 그지?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고장액이고, 그지? 설탕용액 B는 그지? 얘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저장액이고. 됐어요? 자, 그럼 설탕용액의 농도는 A가 고장액이니까 A가 더 큰 거지. 자,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설탕보다 물이 크다.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에서는 자, 세포질에서 세포 밖으로 물이 확산된다. 그게 뭐였어? 물이 이렇게, 그치? 빠져나가는 거지. 이거 좀 조심해. 여기서 물이 확산된대. 이거 삼투인데?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봤던 거 중에 어디 갔냐? 우리 아까 공부한 거 중에 여기 동화교과서에서는 삼투를 확산으로 설명하였다. 여기 나와 있지?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문제집이 동아출판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삼투를 확산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하튼 맞는 말입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교과서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보면 돼. 알았지? 여기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은 용액의 농도에 따른 뭐 블라블라에서 자, 증류수와 10% 소금물이 담긴 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증류수일 거고 여기가 10% 소금물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분리가 됐잖아. 이렇게 세포막하고 세포벽하고 이렇게 되는 건 뭐?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 그죠? B는 삼투에 의해 물이 이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아요. 디귿. 자, B에서 자,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들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맞아요. 다 맞네. 그다음에 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 이거 지금 팽창했네. 이렇게 터지고 있네. 지금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막 들어올 때. 언제? 바깥쪽이 저농도, 안쪽이 고농도일 때. 자, 삼투 현상이 일어난 거다. 맞아요. 증류수에서 적혈구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 적혈구에서 증류수로 밖으로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거잖아. 1보다 작다는 게 맞지? 됐어요? 자, 적혈구 세포질의 농도가 증류수의 농도보다 더 낮다. 더 낮은 게 적혈구 세포질의 농도가 증류수의 적혈구 세포질의 내가 문제 농도보다 증류수의 농도가 더 낮다. 맞지 그러면? 문제를 잘못 읽었네. 적혈구 세포질의 농도가 라고 내가 잘못 읽었구나. 농도보다 증류수의 농도가 더 낮다. 다음은 세포막을 물질 이동하는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에서 나와 있어요. 증류수 10%, 20% 소금물입니다.
달걀에서 B에서 질량 뺐더니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질량이 더 줄어들었네. 나중에 질량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왜 그런 거야?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근데 여기는 20%가 더 빠져나갔겠네. 값이 이거보다 더 작겠네. 증류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 농도가 증류수 작은 거니까. 그럼 A는 0보다 작다. 증류수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0보다 작다는 건 틀렸고. 농도가 더 크진 않겠지 적어도. 증류수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증류수는 오히려 세포액보다 농도가 더 작을 거예요. 세포액은 그 안에 뭐라도 들어가 있지.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잖아. 자, 비이커에 모두 삼투가 일어난다. 삼투는 다 일어납니다. 자, 달걀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은 C가 가장 많다. C가 농도가 가장 크니까. 니은데 이거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314번 한번 볼까요?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그 생체 촉매가 뭐야? 그게 효소죠. 고온 고압에서만 아니죠. 몸 안에서 어떻게 고온 고압이 만들어져? 말도 안 되지. 옳지 않은 건 2번이 답이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얘기하는 거고. 자, 생명체는 물질 대사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315번. 자, 생명체 내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난다.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거나 작은 분자가 다시 다른 물질로 합성되는 것과 같이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물질 대사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합성 아니죠. 그지? 에너지 방출되는 게 뭐야? 이화작용이잖아. 이화작용. 분해되는 거. 맞아요. 자, 분해되는 거. 맞아요. 소화 분해되는 거잖아. 분해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1번만 답이 되겠네. 됐어? 자, 여기 볼까요? 포도당이나 단백질 같은 이런 게 큰 분자고, 이산화탄소, 물, 아미노산 같은 거 이게 작은 분자고, 그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거, 그걸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작은 분자가 큰 분자 되는 거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합성하는 거죠. 그치? 이때 양쪽에 다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죠. 됐어요? 자, 보기 바로 볼게요. 간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다. 이화 분해하는 거 맞아요. 나에서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더 크다. 나에서 에너지 흡수하잖아. 에너지 흡수하면 에너지가 더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겠지. 맞아요. 자, 기억과 니은은 효소이다. 이것도 맞죠. 다 맞네.
318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에너지 흡수했네. 이때가 언제라고? 합성할 때, 동화작용할 때, 합성할 때, 그죠? 이때지. 기억과 디귿. 1번. 자, 319번. 자,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됐네요. 이화작용, 분해되는 거. 발열 반응이다. 에너지 방출이니까. 흡수하는 거 아니죠. 방출이죠. 자,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반응. 맞아요. 기억과 디귿. 됐어요? 물질대에서 가나에서 자, 이때는 에너지 흡수, 동화작용. 자, 이때 에너지 방출, 이화작용. 가는 에너지를 바뀌었네. 나가 에너지 방출이죠. 가가 에너지 흡수죠. 자, 복잡한 화합물을 간단한 화합물로, 그치? 분해하는 거잖아, 분해. 이화작용. 나아져. 자, 아밀레스의 녹말이 였다고는 분해되는 거. 분해되는 것도 난데? 이것도 맞아. 기억과 니은. 아니,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지. 자, 됐나요? 다음에 자, 같은 양의 포도당의 생명체 내에서 자, 지금 가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몸 밖에서 뭐가 좀 이상한데? 오타다 오타. 너희 거 여기 37도로 나와 있니? 선생님 나눠준 거야?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게 400도씨고 여기가 37도씨지. 오타. 됐어요? 그래서 봅시다. 그 몸 밖에서는 어디 높은 온도에서 그죠? 에너지가 한 번에 쫙 나오는 거고 어디에서 몸 안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는 거고 단계적으로. 그래서 가는 연소이다. 맞아요. 나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지? 그래야 저렇게 될 수 있죠. 나는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맞아요. 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밀어나는 물질 대사이다. 맞아요. 간화의 결과 방출된 에너지의 총량은 아까 총량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5번이네. 됐어요? 자, 화학 반응에서 자, 블라블라를 낮추어 물질을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물질을 뭐라고? 효소 화학 반응에서 그런 걸 우리가 촉매라고 하고 물질 대사에서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지. 2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323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치? 자,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해요. 맞아요.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맞아요. 아밀레이스, 카탈레이스 같은 것
반응물은 같다. 아밀레이스와 카탈레이스의 반응물은 같다? 아닌데? 아밀레이스의 반응물은 뭐가 되고 녹말이 되는 거고 카탈레이스의 반응물은 과산화수잖아. 다르죠? 3번이 답인가 보네. 그지? 효소 종류에 따라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들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재사용될 수 있고. 그죠? 효소에 의한 생명활동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생식과 유전 현상에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한다. 효소는 우리 몸 안에 일하는 거 거의 다 작용하는 거야. 출혈이 생기면 혈액 응고하는 거 그것도 효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 독성을 약화시키는데 그것도 효소가 하는 거야. 자, 배추 소금에 절여서 배추에 숨을 죽이는 거 그것도 효소가 하는 거야. 쏘리. 이게 말은 맞는데 생명활동 얘는 생명활동은 아니죠. 됐어요? (325번) 자, 요게 효소가 없을 때 요게 효소가 있을 때 요게 반응열. 효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 효소가 얘들아 이거 기준이 어디라 했어? 반응물의 에너지 여기가 기준이라 했잖아. 그지? 기억만 해당하는 거죠. 그치? 있을 때는 니은이 여기에 해당하겠지. 1번이네. 자, 여기서도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 니은은 효소가 있을 때, 요건 반응물. 자, 발열 반응. 자,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에너지가 낮아진 것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열 반응 맞죠? 됐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있을 때야. 있을 때는 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지. 그렇죠? 자, 효소의 작용으로 기억에서 니은만큼 여기 요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 게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그다음에 327번. 자,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지? 자, B가 지금 효소고 A가 기질 반응물이고 C가 생성물이네. A가 반응물이다. B는 고분자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이다. C는 생성물인데 활성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는 누가? 효소가 하는 거잖아.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겠네. 됐나? 자, 328번. 자, A가 효소 반응물 들어가서 이거는 합성하는 거네. 합성 지금. 그지? 얘가 생성물이야. B가. A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이 효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합성하는 거니까 에너지 흡수하는 거지? 맞아요. B는 반응이 끝나면 A의 입체 구조를 아니지. 효소는 입체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구조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가는 효소가 없을 때, 나는 효소가 있을 때, 그죠? 자, 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없을 때에 해당하는 건 A죠, A. 자, 봐봐. 이때는
선생님 활성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그랬어? 요 반응물의 에너지부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땐 여기서 요만큼인 거고, 알겠지? 이 반응은 자 지금 에너지가 증가하네. 그럼 에너지 흡수하는 거네. 에너지 흡수하는 거니까 합성하는 거지. 합성하는 반응이다. 맞죠? 됐어?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에너지 변화.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 있을 때 니은인데? 틀렸네. 그럼 니은 하나 맞네. 그지? 자, 여기는 반응했는데 여긴 반응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기질인데, 그죠? 기질의 구조하고 맞아야 반응한다는 거지. 기질 특이성 얘기하는 거죠. 과산화수소, 생간, 감자, 여기서 기포가 발생을 해요. 여기 왜 다 카탈레이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는 없으니까 안 될 거고. A와 B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동일한 기체, 산소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산소 나옵니다. 둘 다 산소 나오는 거야. 과산화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아니지. C가 큰 거지. 효소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작아지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틀렸죠. A와 B에는 분해 촉매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기억 디귿 4번. 됐어요? 그다음에 332번. 마지막 네 문제네. 빨리 열심히 해보자. 자, 감자에 들어있는 효소를 블라블라해서, 그치? 여기 익힌 감자네. 조심해야 돼. 여기 카탈리스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거죠. C에서만 기포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A와 B에서는 과산화가 분해되지 않았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분해가 진짜 1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원래 과산화수소는 그냥 있어도 되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맞았다고 쳐. 여기서는 문제에서 의도상 B의 익힌 감자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열로 변성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작용을 못한 거야. C의 감자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게 카탈레이스죠. 분해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낮춘다. 맞아요. 다 맞네. 효소가 없을 때, 그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는 3% 과산화 같은 10ml A와 B에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넣었을 때 기포 발생 결과를 이거 발생했대. 기억을 넣었더니 시험관 A에 이 카탈레이스겠지 뭐. 기억에는 카탈레이스가 존재한다. 맞아요. 기억에는 A 이게 활성화 에너지잖아. 감소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다. 맞아요. 니은은 증류수이다. 감자즙과 증류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증류수겠네. A에서 발생한 기포는 산소다. 과산소 분해되면 산소 나와요. A와 B에서 속도는 같다. 다르지. A에서 훨씬 빠른 거지. 됐어? 다음에 자, 과산화수소와 감자 조각을 넣고 풍선을 씌워서 변화를 관찰했대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감자 조각을 넣었더니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긴 당연히 안 나올 거고, 그죠? 여기는 나오겠죠. 여기도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과산수소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겠지. 됐어요? 그래서 풍선의 크기도 달라진 겁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와서 그런다. 맞아요.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효소의 양이 일정하다는 게 뭐야? 감자 조각의 양이 일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효소의 양입니다. 과산수소의 양이 많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맞아요.
B에 더 넣어주면 더 부풀어 오를 것이다. 시험관 B에 감자 조각을 더 넣어주면 그래봐야 과산화수소가 적으면 그지? 더 안 나오지. 이해됐어? 여긴 100ml 이거 있는 것만큼만 나온 거야. 기억리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일상생활에 효소가 사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효소 세제를 이용해서 기름때를 제거한다. 보리가루를 여겨 식초를 만든다. 가의 효소는 나과정에 효소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사용할 수 없죠. 가와 나는 모두 물질을 합성하는 식혜 만드는 건 이거 다 분해하는 거 아니야? 분해? 둘 다 분해야. 기름때 분해하고, 그 다음에 보리가루 분해해서 식혜 만들고 이런 겁니다. 나에서 자용한 보리가루 효소의 반응물은 밥 속의 녹말이다. 기억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